자,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 자, 1단원 산하고 염기 부분 수업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산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화학에서도 했었고 통합과학에서도 했었고 산염기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지금 아리니우스의 정의 하나밖에는 없어요. 즉 아리니우스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염기의 정의는 즉 수용액에서, 그죠? 수용액 상태에서 일단 뭐가 돼야지 돼요?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를 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은 뭐라고 정의했고? 산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은 우리가 염기로 정의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정의가 바로 아리니우스의 정의에 해당이 되고, 아리니우스의 정의는 바로 절대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온화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고, 반드시 무슨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아리니우스의 산염기의 정의는, 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적 성질하고 관련을 해서 산하고 염기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염기, 이렇게 정의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칼슘, 바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1몰당 수소이온 1몰을 내놓을 수 있는 1가산, 또는 이렇게 2몰을 내놓을 수 있는 2가산, 그 다음에는 3몰을 내놓을 수 있는 뭐 3가산,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고, 염기 같은 경우에도 1가염기, 2가염기, 그 다음에 뭐 수산화 알루미늄처럼 이렇게 3가염기,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아리니우스 산과 염기는 반드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산의 음이온으로, 그 다음에 아리니우스 염기는 물에 녹아서 염기의 양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수소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을 우리는 알자이온이다 라고 불러줬었고, 나머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뭘 만들어냅니까? 나머지 쟤네들 구경꾼 이온들끼리 결합을 해서 염이라고 하는 거를 중화반응해서 만들어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고, 각각 특성을 나타내는 음이온, 양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얘는 절대적 정의예요. 그리고 반드시 수용액 상태에서 밖에는 정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상태로는 산염기 정의가 안 돼요. 즉 물에 녹지 않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지 않는 물질이나, 또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염기성을 띠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예를 들면 이렇게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암모니아는 어떻게 돼요? 물에 녹으면 이렇게 수산화 암모늄이 생성이 되고, 얘가 이온화를 하면서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얘가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직접 얘가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 자체는 아리니우스의 염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하고 염산이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가 반응을 해서 염화 암모늄의 흰색 연기, 고체가 생기는 것 같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산염기 반응, 암모니아가 지금 방금 설명해서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는 까닭 등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거든요. NaHCO3. 이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이 소다예요. 소다. 달고나 만들 때 넣어주는 소다. 얘도 염기성인데 얘도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나트륨 이온이랑 탄산수소 이온이랑 이온화가 되고, 그다음 얘가 실제로는 수용액 안에 있는 물하고 반응을 해서 나트륨 이온 더하기 탄산되고 OH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소 이온을 받고
얘가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생성이 되면서 염기성을 띠게 되는 것도 얘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 자체가 없는데 수산화 이온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갖고 있지 않은데도 염기성을 띠는 물질 같은 경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수용액 상태에서밖에는 설명을 못 한다. 그 다음에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갖고 있지 않은데 산하고 염기성을 띠는 거를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을 한 게 산염기 정의 중에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상대적 정의예요. 상대적 정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산성을 띠는 성질이 강한지 또는 염기성을 띠는 성질이 강한지에 따라서 산염기 정의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에서도 반응성에 따라서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산염기도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아리니우스 산염기 정의의 이 한계, 절대적인 정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랜스테드랑 라우리가 산과 염기를 바로 양성자의 주고받기,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주고받음으로 관련지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에서 앞에서 했었던 그 pH, 그쵸? 물의 자동이온화와 관련된 내용도 이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에 의해서 정의가 된 산과 염기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서 산의 정의랑 비슷하죠. 그래서 양성자 주계고, 염기는 상대적으로 수소이온인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 있다면 이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받게가 돼서 얘가 뭐가 된다? 염기가 된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산, 얘가 염기, 산은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받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물의 자동이온화에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물이 두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수소를 받아서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1대1로 나눠줬었죠. 그랬을 때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고 얘는 수소이온을 준 거잖아요. 얘가 받아서 얘가 됐고 얘는 주어서 얘가 됐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준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산이 되는 거고 받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편의상 중화 반응을 할 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라는 개념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물속에서는 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실제로는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물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퉁쳐서 쓰지만 염화수소랑 물이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염화이온이 생성이 되면은 염화수소는 물에게 수소이온이 양성자를 주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은 이 염화수소로부터 양성자를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라우리의 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염화수소가 물보다 수소이온을 주는 성질이 더 세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작용을 했고 산으로 작용을 했고 이 녀석은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실제로는 수소이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 선생님 화학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두 개가 있고 원래 수소는 이 상태인데 지금 양이온이 돼버리면 얘를 잃어버리면서 얘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수소 양이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따라서 물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를 요 하이드로늄 이온한테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붙으면서 얘는 이미 옥텟 상태고 이 수소이온은 비공유 전자쌍 하나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옥텟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한쪽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수소이온이 일종의 단일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데 배위 결합은 이렇게 한쪽이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수소이온과 같은 이온하고 이렇게
붙어서 단일 결합을 만드는 거를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빠져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단일 결합이에요. 배위 결합도. 비공유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공유 결합 중에서도 단일 결합에 해당이 되고, 비교적 약한 단일 결합에 해당이 돼요. 서로 하나씩을 주고서 쉐어링해서 만들어낸 결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분자 구조로 보면은 누구랑 똑같아요? 암모니아 구조랑 똑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염화수소가 수소이온 주계로 써있으니까 산성이 더 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은 상대적으로 염화수소보다는 수소를 주는 성질이 약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염기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하고 물에서 보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들어갈 때는 물이 양성자 주계인 수소이온 주계로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 암모니아가 수소이온을 받아서 암모늄 이온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물이 수소이온을 하나 줌으로써 OH- 수산화 이온이 됐고, 이 암모니아는 여기서 떨어진 수소이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 형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하나 있죠. 여기에 수소이온을 이렇게 줘서 배위결합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이 뭘로 쓰였어요? 아까는 수소이온 받계로 쓰였지만 이번엔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보다는 수소이온을 주는 성질이 여기서는 물이 어떻게 돼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산성 염기성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랑 있느냐에 따라서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세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따라서 여기서 물은 산으로도 작용을 했고 염기로도 작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물질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 같은 물질을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산성, 염기성 다 성질을 띌 수 있어서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는 아까는 염기였고 여기서는 산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염화수소랑 암모니아가 반응을 하면은 실제로 하얀색의 연기인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이 생성이 돼요. 이때는 여기서 염화수소에서 수소이온을 주어서 Cl-가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받아가지고 암모늄 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즉 얘는 수소이온을 주고 얘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NH4Cl이라고 하는 흰색 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수용액 상태가 아니라 기체끼리 반응하는 경우에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에서 반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됐지만 이 경우는 수용액이 아니라 그냥 기체 상태에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수소이온이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산 염기의 염기성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즉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를 절대적 정의에서 상대적 정의로 좀 더 확장시켰고, 수용액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에서도 반응이 일어났을 때도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는 걸로 좀 더 확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산하고 염기로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물이나 아니면은 다양성자 산이 순차적으로 이온화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탄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온화되는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탄산 수소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한번 이온화되고, 이 탄산 수소 이온은 한 번 더 수소 이온이랑 탄산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이렇게 두 번 이온화가 되면서 수소 이온을 2몰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요 상태에 있는 이 다양성자산, 즉 이가산이 한 번만 이온화된 얘는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수소이온 주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뭘로 작용을 하는 거고?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수소이온 받계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기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탄산이나
황산, 네, 이런 다양성자 산들이 한 번만 이온화된, 일부 이온화된 탄산수소이온, 황산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정반응으로 수소를 줄 수도 있고 역반응으로 수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과 더불어서 산염기로 모두 작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물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양쪽성 물질로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산과 염기의 이온화 평형 상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얘네들도 여러분들 화학 평형에 대해서는 우리 화학에서도 배웠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산염기 수용액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이온화가 되면은 더 이상 이온화가 진행되지 않는 무슨 상태가 돼요?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텐데 보면은 자, 짝산 짝염기쌍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 산염기의 이온화 평형 보면은 산과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반응은 방금 선생님이 아까 저기 양쪽성 물질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가역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온화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당연히 이 이온화 평형에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몰 농도 곱의 비율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산의 이온화 상수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 상수값. 여기서는 반응 물질은 HF분의 H3O 플러스 그다음에는 F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주면 이게 바로 산의 이온화 상수값에 해당이 되겠죠. 평형 상수에 해당이 되겠죠. 물은 액체 상태니까 농도가 없으니까 선생님 평형 상수식에 포함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얘를 이온화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해서도 각각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를 도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정반응으로 기준을 했었을 때는 HF가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죠. F-가 됐고 그 다음에는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응에서는 산이고 정반응에서는 염기인데 만약에 얘가 역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수소이온 받계로 쓰일 거고 하이드로늄 이온은 수소이온 주계로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이 되고 얘가 염기가 되죠.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에서 반응 물질하고 생성 물질, 수소이온을 주고받았던 서로 물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다? 서로 짝산, 짝염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예요? 이거의 HF의 짝염기는 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줘서 얘가 됐으니까 수소이온을 얘가 받으면 얘가 된다. 물에 짝산은 얘가 되는 거예요. 즉 얘가 수소이온을 받은 상태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소이온을 줘버리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력 반응에서 서로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물질들끼리를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HF의 짝염기는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고 저기서 H2O의 짝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짝산 짝염기 쌍은 자 양성자의 이동으로 지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산하고 염기가 되는 한 쌍의 산과 염기를 짝산 짝염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산이 수소이온을 내놓아서 된 물질은 걔의 짝염기죠. 걔가 수소이온을 받으면은 원래의 반응 물질 상태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고 산이 수소이온을 내놓아서 된 물질은 그 산의 짝염기고 염기가 수소이온을 받아서 된 물질은 그 염기의 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짝염기, 짝산은 서로 수소이온 주고받는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이 수소이온 받았을 때, 잃었을 때 상태만 보고서 판별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처음 나와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짝산, 짝염기,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 자, 이렇게 물 두 분자가 하나는 수소이온 받계로 쓰였죠. 하나는 염기로 쓰였고, 그럼 이거에 뭐가 돼요? 이 물에
짝 산이 하이드로늄 이온이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짝 염기가 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는 지금 수소 이온 두 개로 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짝 염기가 OH-고 이 수산화이온의 짝 얘가 수소 이온을 받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짝산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이온 주고 받기끼리 서로 짝산, 짝염기, 짝염기, 짝산 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이 개념은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산염기의 확장과 이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개념도 나중에 결국에 벽에 부딪혀요. 결국에는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절대적 산염기 정의라서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이온화해서 내놓는 물질, 수용액에서,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을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내놓는 물질만 염기로 정의를 했다면, 브레스테드 로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수용액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고 받으면 산과 염기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를 포함해서 더 확장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소이온을 굳이 수소이온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산과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계속 찾다 보니까 실험 연구를 하고 또 자연현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물질들도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산화칼슘이나 이산화황 같은 게 둘이 반응을 해서 아황산 칼슘이 되는 이 반응은 일종의 중화 반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염기성이고 이 녀석이 산성인데, 이 반응에서 산화칼슘의 염기성하고 이산화황의 산성은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로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죠. 수소이온이 이동을 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양성자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뒤에서 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금속 산화물은요, 액성이 염기성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의 산화물이라는 소리는 금속 원소가 산소랑 결합하면 Na2O, CaO, K2O, 그 다음에 MgO 이런 금속의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산화물은 액성이 산성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NO2, CO2, SO2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산화물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액성이 산성, 얘는 염기성이 돼요. 물에 녹지 않더라도 염기성, 산성을 띠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자쌍의 이동으로 해서 루이스 알죠? 우리 그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설명을 했던 그 루이스의 정의를 통해서 뭐라고? 산염기 정의를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다루지는 않아요. 네,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정의를 해주면, 루이스의 산은요,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루이스의 산, 루이스의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은 산, 주는 물질은 염기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플로리와나 붕소에서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암모니아가 둘이 결합을 할 때 선생님이 요거 있잖아요.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거,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단위결합을 형성을 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전자쌍 받게가 됐으니까 얘는 전자쌍 하나를 받아서 단위결합을 형성을 했죠. 그럼 얘는 산이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한 애가 뭐가 되는 거다? 염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산염기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배위결합을 형성을 했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루이스의 염기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네. 네.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루이스의 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암모니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이 NH4, O, H가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암모니아가. 그래서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물론 얘가 수소이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수소이온한테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하나를 제공해서 이렇게 베이결합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 두 개인 얘가 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루이스의 정의로도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개념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 개념 체크 보면은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산 염기 정의에 따라서 양성자를 주는 물질을 뭐라고 정의했다? 산. 그죠? 양성자를 받는 물질은 염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산, 그다음에는 얘는 염기. 양성자의 이동에 의한 한 쌍의 산과 염기를 뭐라 불러줍니까? 양성자의 이동에 의한 한 쌍의 산과 염기를 짝산, 짝염기. 예. 짝산, 짝염기쌍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세트산이 물에 녹아서 아세트산 이온이랑 물이 반응해서 아세트산이랑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수소이온 두 개니까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정반응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 역반응에서는 아세트산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거는 정반응에서 역반응에서. 다음에 시아나수소가 물에 녹아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시아나 이온으로 나는 반응에서 짝산, 짝염기의 쌍은 얘하고 얘가 수소 이온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는 물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수소 이온을 주고받기 때문에 두 개가 짝산, 짝염기, 짝산, 쌍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을 띠고 그 다음에는 비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산성을 띈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물에 녹아버리면, 즉 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수산화 나트륨 형성이 되고, 산화 칼슘이 물에 녹아버리면은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산화 칼슘이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하면은 바로 뭐예요? 산화이온이랑 물이 생성이 되죠. 일종의 중화 반응이 되는 거지. 물이 만들어졌으니까 금속 산화물과 염산이 반응해서 염화 마그네슘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일종의 중화 반응에 해당이 돼요. 이 둘은 일종의 중화 반응이다. 그래서 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았을 때 뭘 띈다? 액성을, 염기성을 띄어요. 자, 비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액성이 산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만들어져서 산성을 띠게 되는 것도 바로 비금속 산화물의 액성이 산성임을 반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산화나트륨이 물에 녹는 반응을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산화나트륨하고 물의 반응을 알자이온 반응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가 Na2O 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럼 얘는 이온화 되면은 이렇게 O2- 되고 얘가 물하고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나트륨보다 이 산소가 이 여기로부터 물을 받는 거죠. 수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둘이 양성자 축에 받게가 되는 거니까 수소를 받아버려서 OH-니까 O2-가 수소이온을 받으면 전하량은 -1이 될 거고, 베이결합으로 결합을 해버리면서 OH- 되고 수소이온 줘버렸으니까 OH- 돼서 이 OH- 얘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염기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요 둘이 수소이온을 주고 받게 된다. 이래서 답한 반응에서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은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은 수소이온 뭐가 되는 거? 받게니까 여기서 누구예요? 산화이온이죠. 그렇죠? 산화이온이 바로 수소를 받아서 OH-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비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저렇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만들어지는 반응.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염기에 잘 녹는 거, 그렇죠? 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석회수도 염기성이잖아요. 거기에 되게 잘 녹아 들어가고 또 녹아 들어가서 생기는 염이 하필 또 이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아 탄산이 되거나 이산화탄소가 수산화 나트륨하고 반응을 해서 탄산 나트륨하고 물이 되거나,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반응이기 때문에 일종의 중화 반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되고 탄산이 이렇게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가 물에 녹아서 질산이랑 아질산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삼산화황이 물에 녹아서 황산 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다 뭐다? 예, 비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아서 산성이 되기 때문에 금속 산화물은 액성이 산성, 비금속 산화물은 액성이 염기성.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딱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촉매변환 장치에서, 촉매변환 장치냐? 아니구나. 지금 연료 분석 장치에서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게,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은 이산화탄소 같은 산성 기체를 잘 흡수하니까 요거의 증가한 질량만큼을 바로 여기서 태웠을 때 발생을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제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삼산화황이 빗물에 녹으면은 산성비를 만들어내는데, 삼산화황이 빗물에 녹아서 산성비가 형성되는 과정. 그러면은 물에 SO3 삼산화황이 녹게 되면은 H2SO4 황산이 만들어지고 얘가 이온화를 하면 EH 플러스 더하기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얘는 두 번 이온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얘가 한 번 더 이온화해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물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물에 녹았을, 얘가 물한테 줘서 원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 써줘야 맞지만 그냥 편의상 그냥 수소 이온으로 대체합니다. 일일이 물을 다 써줄 수 없으니까. 이래서 답한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수용액이 아레니우스의 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는데, 그럼 얘가 물에 녹으면 황산 수용액이 되는 거고, 이 황산은 물에서 이렇게 EH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로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산으로 당연히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산염기 정의로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포함 관계가 큰 게 아레니우스의 산이고, 가장 작은 게 아레니우스의 산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뭐예요? 브랜스테드 로울이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아까 맨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전자쌍 두 개 밖으로 설명을 하는 루이스의 산염기예요. 따라서 아레니우스의 산은 뭘로 설명을 하더라도 다 뭐가 돼요? 산이 돼요. 아레니우스의 염기도 뭘로 설명을 하더라도 다 되는데, 루이스의 산이 아레니우스의 산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는 무조건 위로 상위 단계로 가면은 다 아레니우스의 산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도 되고 루이스의 산도 되고,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도 되고 루이스의 염기도 되는데, 루이스의 염기가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되느냐? 아니에요. 100% 아닐 수도 있어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는 상위 영향 단계에서 무조건 해당 사항으로 정의가 가능하지만, 상위 영향 단계가 맞다고 해서 역으로 밑으로 작은 단위에까지 정의가 적용이 되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되게 좁은 부분의 절대적 정의고 상대적 정의이기 때문에 가끔 이게 산염기 정의로 해당 사항이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선생님이 그거는 다시 다루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 개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원래 개념 강의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아레니우스 산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질산하고 탄산은 모두 산에 해당이 된다. 맞죠?
그다음에 암모니아의 염기성은 아레니우스 산염기로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은 얘는 직접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물질이 수산화이온 또는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직접적으로 얘네가 내놔야 염기 또는 산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은 물에 녹아서 그렇죠. 반드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다음 2번. 그림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 들어있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온화하죠. 자, 얘는 수소이온 내놨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산이고 염산 대신에 수산화이온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이온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이온하고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를 하게 된다.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에만 적용을 할 수 있다. 맞죠? 일단은 수용액 상태가 돼야 되고 거기서 이온화가 돼야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산화황과 같이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의 산성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랑 암모니아의 반응에서 염화암모늄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염화수소의 산성과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염기성은 설명할 수가 없죠. 이 경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염기성인 거를 아레니우스 산염기로는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수소이온이 수용액에서 하이드로뮴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만 맞죠.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다음에 4번.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 아니라 양성자를 주는 물질, 주계가 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가진 화합물이다. 이거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에 대한 정의고 기체 상태의 물질과 그쵸 수용액 상태가 아니더라도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의 정의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에 5번. 그림은 염화수소랑 물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간은 지금 이 Cl-구나. 자. 간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다. 그렇죠? 수소이온 주계로 쓰여서 얘가 Cl-가 됐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요. 나는 가로부터 양성자를 받기 때문에 뭘로 쓰였습니까? 염기로 사용됐고요. 가하고 나는 짝산 짝염기가 아니라 가하고 얘가 짝산 짝염기, 얘하고 얘는 짝염기 짝산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물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자, 수소이온 주계로 쓰인 경우를 여기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으니까 OH-가 생성되는 경우로 봐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서는 4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여기서 물이 수소이온 받계로 쓰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쓰인 경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보면은 수소이온 받계로 쓰였으니까 여기서도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자, 따라 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염화수소랑 암모니아의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암모니아수를 묻힌 유리막대를 가까이 하면은 그림과 같이 흰색 연기가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 흰색 연기는 참고로 고체예요. 자, 이 현상은 묽은 염산에서 빠져나온 염화수소 기체와 암모니아수에서 빠져나온 암모니아 NH3 기체의 반응으로 나타내고 흰색 연기는 생성물인 염화암모늄 NH4Cl 고체 상태예요. 얘는 자 기억은 암모니아가 맞고 그다음에 니은은 질산암모늄이 아니라 염화암모늄이고 기억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을 했고요. 염화수소는
기역에게 양성자 주계,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작용한 물질에 해당이 되니까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은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여기서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뭘로 쓰였습니까? 수소이온 받게니까 염기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기 때문에 뭘로 쓰였어요? 바로 산으로 쓰인 거죠. 결국에는 물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짝 염기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수소이온 받게로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짝산 짝염기 아니죠. 요렇게가 짝염기 짝산 짝산 짝염기 관계지. 물은 산과 염기로 모두 작용을 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상대적 정의예요. 상황에 따라 산이 될 수도 염기가 될 수도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그림은 암모니아랑 물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정반응에서 물은 암모니아한테 양성자 주계로 쓰였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산으로 쓰였고, 이 녀석은 이 반응에서 염기로 작용을 했죠. 역반응에서 암모늄 이온은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기 때문에 역반응에서는 염기로 쓰였고,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수소이온을 받았기 때문에 산으로 쓰였으니까 그래도 맞아요. 정반응에서 암모니아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맞고, 역반응에서 수산화 이온은 거꾸로 썼다. 얘가 수소이온 주계니까 여기서는 산으로 썼고, 여기서는 얘가 염기로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수소이온 받았으니까. 따로 역반응에서 수산화 이온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아니라 바로 염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에 10번. 다음은 탄산수소 이온이 관여하는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다양성자 산이 일부 이온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뭘로 쓰일 수 있다? 양쪽성 물질로 쓰일 수 있다. 여기서 수산화 이온은 뭘로 쓰였냐면은 수소이온 받게로 쓰여서 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기로 작용을 한 거고,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요?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고, 여기서도 뭘로 쓰였냐면은 지금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산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가에서 양성자를 받는 물질은 누굽니까? 탄산수소이온, 그 다음에는 OH-가 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응에서 염기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역반응에서 염기로 사용이 된 거죠. 물은 가에서 뭘로 쓰였습니까? 수소이온 주계니까 산, 여기서는 염기로 쓰였죠. 그죠? 따라서 가에서는 산이고 나에서는 염기로 쓰였으니까 틀렸고, 가와 나를 통해 탄산이온은, 그렇죠, 탄산수소이온은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라에서 탄산수소이온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사용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하고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산 염기 정의만 잘 정의를 해줄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한번 보자. 그린 가하고 나는 염화수소랑 수산화 나트륨을 각각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 들어있는 모형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염화수소는 일단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산인 거 맞고요. 수산화 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맞고, 아레니우스의 산 HA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산의 음이온의 존재를 함을, 그렇죠,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 정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아레니우스 산 염기 정의의 한계를 설명을 했는데,
수산화 철이나 수산화 마그네슘과 같이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염기성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이 염기성을 띠는 까닭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과 결합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로부터 아레니우스 산염기 저기는 그렇죠.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에만 적용이 된다. 그렇죠. 수용액 상태가 아니면 설명을 못하고, 밑줄 친 기역,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 염기성을 띠는 얘는 비금속 산화물이기 때문에 산성이죠. 산성.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같은 게 수산화 이온 없지만은 염기성을 띠는 얘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맞죠. 그렇죠? 따라서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하는 염화수소 및 암모니아와 물의 반응을 각각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자, 가의 반응에서 염화수소는 그쵸, 수소이온 뭘로 쓰였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Cl-로 바뀌어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맞고, 나의 반응에서 암모니아는 지금 뭘로 쓰였습니까? 수소이온 밭계로 쓰였기 때문에 뭘로 사용이 됐어요? 염기로 사용이 됐죠. 양성차 밭계지. 그 다음에 물은 가의 반응에서는 지금 수소이온 밭계로 쓰였기 때문에 염기로 쓰였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다음은 몇 가지 산과 염기의 화학 반응식인데, 자, 여기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을 한 거를 써라 라고 했죠. 수소이온 밭계로 쓰인 거. 그러면은 수소이온 밭계로 쓰였으니까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소이온 밭계로 쓰인 게 물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소이온 밭계로 쓰인 게 탄산이온이죠. 탄산수소 이온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암모니아, 물, 탄산이온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염기로 작용을 한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플로리나 수소의 이온화 평형을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불산이라고 해요. HF 같은 경우에는. HF는 여기서 산으로 쓰였고, 얘가 수소이온을 주고 나면은 플로리나 이온이 되고, 역반응에서는 이 녀석이 염기로 쓰이기 때문에 짝산 짝염기 관계 맞죠.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정반응에서는 플로리나 수소고, 역반응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맞고요. 짝산 짝염기상은 HF하고 요거지. 얘는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죠. 그러니까 서로 수소 이온 주고 받는 정역 반응에서의 물질이 짝염기 짝산 짝산 짝염기 관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음은 25도씨의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 가부터 다래요. 자, 아세트산이 이온화되는 반응, 그 다음에는 암모니아가 수산 암모늄 되는 반응, 그 다음에는 염소산 나트륨이 차아 염소산 나트륨이 이건 뭐라고 보냐? 메테인. 자, 여기서 수소이온 얘는 줬고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고 이렇게 되겠죠. 농도가 같을 때 수용액의 pH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성이 산성이에요.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pH는 산성일수록 작게 되는 거니까 pH는 가가 나보다 작아야죠. 이것도 당연히 뭐가 돼요? 지금 이 반응에서는 산성 염기성은 이제 pH는 고려를 해줄 수가 없겠지. 수용액 안에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생기진 않았으니까. 나에서 암모니아의 짝산은, 그렇죠. 얘가 염기고 산은 암모늄 이온이고, 그 다음에 다에서 차염소산 나트륨은 브랜스테드 로리의 수소이온 주계로 쓰였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을 한 게 맞아요. 그죠? 네, 따라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림은 염화수소를 묻힌 솜과 암모니아를 묻힌 솜을 유리관의 양쪽 끝에다가 각각 놓고
고부 막유를 막은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연기가 생성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연기가 염화 암모늄이 생성이 되는데 가운데보다 왼쪽에 생겼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염화수소가 확산돼서 오는 속도보다는 지금 누가? 암모니아가 확산돼서 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얘가 더 훨씬 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로는 설명을 못하고, 이거는 브레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양성자는, 즉 양성자 주계는 염화수소고 양성자 밖에는 암모니아의 형성이 되는 거니까, 양성자는 염산에서 암모니아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브레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을 한 게 맞죠? 수소이온 밖으로 쓰이게 됐으니까. 자, 다음 8번. 다음은 탄산 및 탄산수소 이온과 물의 반응을 나타낸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탄산은 이 상태에서 지금 산으로 쓰였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얘가 거꾸로 역반응해서 탄산수소 이온이 탄산으로 갔으니까 탄산의 짝염기는 탄산 이온이 아니라 탄산수소 이온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죠. 직접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물질이니까. 나와 다에서 양쪽성 물질은, 자, 나 반응에서는 수소 이온 주계로 쓴 물질이 얘가 산이고요. 그죠? 이 녀석이 산이고, 여기서는 얘는 뭘로 쓰였으니까 수소 이온 밖으로 쓰였으니까 여기서는 염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물은 여기서 뭘로 쓰였고 염기로 쓰였고, 아래 반응에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산으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은 탄산, 수소, 이온뿐만 아니라 물까지 양쪽성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가부터 다해서 물이 브레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기서는 산, 여기서는 뭘로 쓰였니? 수소, 이온 밖으로 쓰였으니까 여기서도 염기죠. 그죠? 따라서 답뿐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지금만 맞겠네요.